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3월 6일 업비트에서 앵커 토큰이 BTC 마켓에 상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쪽, 즉 IT 계통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 앵커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A, 즉 테크니컬 아키텍처의 업무도 자주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들어서 별별 코인, 토큰들이 나오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금액이 오를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시장이지만 홀드를 오랫동안 할 만한 건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앵커는 분산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ERC20 기반의 토큰입니다. 사용자의 유휴 장비, 즉 노는 컴퓨터 자원을 빌려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경제와 클라우드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가장 핫한 토픽인 공유 경제, 클라우드, 블록체인이 모두 합쳐진 개념으로 사용자는 토큰을 더욱 많이 보상받기 위해서 더 좋은 자원을 공유하게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스토리지 같은 토큰도 코인도 있고 최근에 나온 비트토렌트 토큰인 BTT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앵커는 좀 더 기술적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스토리지는 네이버 N드라이브나 드랍박스와 유사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에 꽂힌 종합적인 약간 클라우드 개념인데 앵커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합의 알고리즘인 POUW를 사용하여 사용자들을 더욱 참여시키게 만들고 더 좋은 컴퓨터 자원이 클라우드 시장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새로운 클라우드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토큰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합의 알고리즘인 POUW는 Proof of Useful Work로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유용한 작업 증명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인텔 SGX가 적용된 CPU를 탑재한 장치를 기반으로 작동되며 해당 CPU의 사용자가 자원을 제공하면 보상을 주게 되며 더 좋은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게 되는 원리입니다. 컴퓨터 자원을 암호화폐에 채권하는 방식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훨씬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지만 사실 이러한 개념이 앵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에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모든 컴퓨터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텔 SGX가 적용된 컴퓨터, 이 인텔 SGX는 그 인텔 컴퓨터 중에서 6세대 컴퓨터라고 6세대 컴퓨터의 스카이레이크 이후로만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즉 본인 컴퓨터가 5세대 이하의 인텔 컴퓨터면 참여가 안 되고 AMD 같은 CPU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신 세대 인텔 CPU만 참여 가능한 것이 약간 이 시스템의 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국내산 코인의 쓰레기 같은 백서만 보다가 앵커 토큰의 백서를 보니까 눈이 약간 정화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독자적인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며 백서의 수준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게 정상적인 백서고 기존의 국내산 토큰 백서들이 좀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마 제가 이쪽 부분을 몰랐으면 머릿속에서 열심히 행복해를 그리면서 엄청 흐뭇하게 이 토큰을 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쪽 계통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앵커의 토큰의 미래가 너무 눈에 빤히 보이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망할 가능성이 너무너무너무 높은 토큰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형편없어도 세력에 붙어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펌핑하는 트론이라는 코인도 있으니 제가 기술력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말로 금액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못하겠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코인은 컴퓨팅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세대 IBM, 델, HP를 주축으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마존 AWS나 MS 애저의 2세대 클라우드가 있을 테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클라우드라는 의미로 3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1세대 메인프레임의 시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패러다임 바꾼 시발점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한정된 클라우드 시장을 컴퓨터 리소스 제공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수많은 업체들을 보안과 유지 비용,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에서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AWS의 혁명은 물건만 파는 쇼핑몰로 인식된 업체를 최첨단 IT 업체로 탈바꿈하는 데 일조시켜버립니다. AWS가 나오고 수많은 국내 업체들은 AWS를 적용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고려를 많이 했었지만 AWS를 안 쓰는 업체들의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대다수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해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업의 서비스 인프라 팀들의 알력이 존재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죠. 아무튼 AWS는 최첨단의 성능을 제공하며 원하는 성능으로 그 즉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급 CPU를 4개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혼자서 앱을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런칭을 하였다. 프로그램은 웹 API 형태의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AWS를 이용해서 쉽게 서버를 생성하였고 원하는 DB 등을 설치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잘 구동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 입소문으로 퍼지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속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서비스가 너무 잘 되고 서버의 부하가 치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느려지기도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버리게 된다. 이때 A씨는 CPU의 사양을 올리면서 A씨는 부하가 치는 문제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자, AWS는 이런 것들이 매우 쉽고 잘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은 뻥입니다. AWS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으면 서비스의 금액을 걱정할 만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심심해서 만든 포트폴리오마저도 괜히 AWS로 구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AWS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 된다면 이때 AWS의 유지 비용이 높다는 것에 고민을 가질 것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프라 비용을 더 늘려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WS의 비용은 서비스에 그런 타격 자체를 줄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AWS가 바보라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이 늘어나면 더 안정적인 서비스와 보안을 신경 쓰게 되게 되는데 AWS는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쉽고 걱정할 필요 없이 만들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 인프라가 있으니 이걸 굳이 AWS를 써야 될까라고 고민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주권 문제죠. 여기서는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품질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을 하는데 구글링을 하는데 검색을 하면 3초 이상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서비스를 사용자가 사용을 할까요? 아무리 좋은 결과를 뿌려줘도 3초 이상 걸리면 사람들이 승질나서 때려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일반 사용자의 컴퓨터로 한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심지어 해당 사용자가 만약에 컴퓨터를 포맷이라도 한다든지 기타 다른 이유로 서비스가 사라져버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분산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가 싶습니다. 토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WS와 앵커를 비교할 때 정말 좋은 비교 대상이 토렌트와 웹디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토렌트의 단점은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해당 시드를 유지해주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따라서 속도가 천차만별 차이가 나며 시드가 끊겼을 때는 아무것도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면 웹디스크는 돈을 낸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만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인 업체가 망해서 해당 서비스를 못 쓴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어줄까요?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한 반박 내용으로 아마존도 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마존은 AWS로 엄청난 수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망해도 AWS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해당 서비스는 누군가가 인수를 해 나가서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AWS랑 앵커 둘 중에 누가 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앵커가 망할 가능성이 10,000배는 더 높을 것입니다. 이건 뭐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 사진처럼 우레메랑 아이언맨 중에 누가 더 영화가 성공할 것인지 그 정도의 차이보다 더 심해 보입니다. 미국과
미국과 베네수엘라 중 어느 나라 정권이 먼저 붕괴될 것인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앵커가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방대합니다. 비단 AWS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2세대의 또 다른 클라우드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애저 같은 것도 있고 구글 API 같은 것도 많겠죠. 아무튼 애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서비스의 퀄리티와 목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비스들 하나하나가 웬만한 팀으로 구성되어 만들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앵커의 개발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앵커의 개발진들은 사실 생각보다 매우 단단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일단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CU를 비롯하여 임원진들 메모를 봤었을 때 저는 전원적인 중국 코인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챈들러송이라고 하는 CEO의 그 영어 발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냥 중국 사람이 해외에서 뭐 코인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해외파, 그러니까 즉 어렸을 때 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문화가 이제 잘 스며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국파 개발진이 아니라 해외파 중국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 발음도 좋고 그다음에 스펙도 그러니까 서구권의 상당히 높은 대기업들을 다닌 사람들입니다. 특히 임원진들은 이 두 사람은 아마존 출신들이고요. 이 CEO도 아마존에서 근무했지만 CTO가 더 대단합니다. CTO는 아마존에서 AWS에 꽤 많이 관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은 기존 한국 토큰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백서가 뛰어났으며 그런 어떤 개념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기술력보다 훨씬 뛰어난지 이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죠. 뭐 국내 CTO들은 뭐 지들끼리 돌려막기 하고 막 서로 막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런 모습인데 얘네들은 확실하게 정말 세계적인 기업에서 핵심적인 노릇을 했던 특히 CTO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원들의 스펙을 뛰어나나 개발진이 너무나 적고 이 많은 서비스를 하기에는 팀원이 너무 적어서 중간에 계속 투자를 받지 않으면 자금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자주 연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일단은 봤을 때는 팀원이 약 20명 정도? 20명 정도로 보였었는데 사실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 정도 기능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100명이 넘어야 되고 100명도 사실 적고 엄청나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고작 이제 20명 정도로 한다면 우리나라 따지면 웬만한 중소형 프로젝트를 하는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됩니다. 해외에서 높은 ICO 평가를 받고 인기가 많다라고 자랑하는 토큰이지만 정작 유튜버를 보면은 인기가 많은 코인인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를 보면은 36명밖에 안 되고 저는 어떤 토큰을 평가할 때는 좀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되는데 앵커는 지금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보면 좀 심각할 정도입니다. 앵커 오피셜로 보이는 채널인데 36명밖에 안 됩니다. 불과 5일 전에 데모 영상까지 올렸는데 말입니다. 물론 영상 하나당 약 1000명 정도가 보고 있는 토큰이지만 앵커의 처절한 구독자 수를 봤을 때 해당 토큰은 사람들이 충성심 있게 매수해서 들어가는 비율보다는 투기성으로 들어가는 일시적 펌핑과 덤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멘트를 하고 있지만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개념의 코인일수록 사람들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뭔가 미래를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몇 가지 팩트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코인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건 무슨 개념이다 간단히 말하면서 파트너와 투자 회사만 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나쁜 토큰은 아닙니다. 이 토큰을 홍보하기 가장 유리한 것은 바로 파트너입니다. 보면 첫 번째 셉이 있습니다. 이 셉이 파트너십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홍보하기 이것보다 좋은 말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저는 도대체 셉이 어떻게 얘네와 파트너를 맺었는지 정말 의문이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트너를 맺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에 버젓이 있으니 셉의 아시아 총괄과 파트너를 맺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본사가 아닌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파트너를 맺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셉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의 내부 ERP 소프트웨어로도 유명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세계 1위라고 보면 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이라 상당히 좋은 펌핑 재료입니다. 그리고 CEO가 버클리 대학 출신이라 버클리와도 파트너십 맺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약팔기 좋게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을 미뤄볼 때 토큰의 값어치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필요 없고 셉 저거 하나에 사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투자자들을 보더라도 판테라, 뭐 쿠코인, 웨이브스만 이렇게 유명한 업체들이 있는데 판테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투자자 중 가장 큰 규모의 회사 중 하나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투자 수익률이 10,000%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뭐 사실 2013년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10,000% 정도 수익을 얻은 일반 투자자들이 많으니 뭐 판테라가 눈썰미가 좋다라는 말보다는 암호화폐에 매우 일찍 들어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토큰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 백서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담겨져 있고 기술력이 높은 회사로 추정됩니다. 상대하는 회사가 아마존 AWS와 MS 애저로서 이렇게 뭔가 상대하는 회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에 불안한 스타트업의 클라우드를 이용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합니다. 서비스를 운용하는 노드가 중간에 이탈하면 서비스를 운영하기 힘들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해서 런칭해야 됩니다. 다만 헤더들의 스펙이 높은 편, 특히 CTO는 아마존 AWS 핵심 서비스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인재입니다. 파트너도 셉과 버클리 대학과 맺었고 투자사도 판테라가 있을 정도로 파트너 투자사 모두 든든한 기업들이 존재하여 높은 값어치의 코인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기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진 부족으로 잘못 썼네요. 개발의 진도가 늦어지거나 중간에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맞짱을 뜨려는 앵커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코인은 분명히 이제 기술력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 투자사, 파트너사 모두 훌륭한 기업 등을 등에 업는 기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주고 싶은 코인입니다. 다만 그들이 상대하는 것은 가파 중 하나인 아마존이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파 중 가장 성장세가 높으며 아마존 CEO는 미국 최고의 부자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무려 64조나 있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투자자라면 과연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